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장 현장 착공관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장 착공관리의 목차를 보면 5개 챕터 중에 오늘은 3편 착공 관련 인허가 법규 검토하기와 4편 착공보고서 작성 및 신고하기, 5편 착공계 변경 제출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편 착공 관련 인허가 법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공 관련 인허가 관련 법규로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도로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건설기술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공사 현장 착공 시에 건설 현장의 기술자 배치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서 보면 품질관리 시험계획서 관련법과 안전관리계획서 관련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기환경보건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유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존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음진동관리법을 보면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 건설, 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 관련 건설공사 인허가 조례 및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착공이 되면 공무 담당자는 착공 관련 인허가 법률, 조례 및 규정, 고시, 지침 등을 파악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착공 신고 후 공사 중단 또는 공정의 차질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관청에 착공 관련 조례나 규정, 지침을 파악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착공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3-2 인허가 기관의 허가 절차, 처리기간, 허가 조건 파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착공 관련 인허가 절차, 처리기간, 허가 조건은 정부의 민원 처리 절차, 처리기간, 허가 조건 등을 해당 기관 정부 관련 부처에 방문하여서 확인하거나 인터넷 세움터에서 확인하면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착공 신고서를 보면 관련 법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연기가 필요하면 허가권자에게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신고 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특정 공사 사전 신고는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별표 제11의 범위에 속한 지역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별표 9에 기계장비를 투입하여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는 특정 공사 사전 신고를 필요해서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다음 두 번째,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총 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공사가 되겠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휴시설,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단열공사. 세 번째로, 최대 지간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터널공사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도댐, 저수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깊이가 이제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3 공사와 관련된 규정 조사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기준, 레미콘, 아스콘 지침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서 품질관리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 현장의 각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현장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관리기준은 우리나라 및 지자체별로 정하여 공사장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기준에 따라서 규제하고 해당 인허가관청의 환경과에서 수시로 체크하거나 민원 제기 시에 확인하여 관리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 기준도 마찬가지로 아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진동규제 기준에 맞추어서 계측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 착공과 관련된 규정 조사입니다. 공사 착공 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사전에 조사하여 공사장의 조례 기준에 반영하며 공사 관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제의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기준을 반영하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1의 토익기술자 자격 및 보유 장비 신고서 작성하기입니다. 건설 현장은 공사 예전 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영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공사 사전신고로는 공사 시행 전에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 장비를 투입하여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가 시행되는 공사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필요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여기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특정공사 사전 공사 변경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4편 보고서 작성 및 신고하기입니다.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은 건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 자격자를 현장에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입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를 필요한 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교부받아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자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관련해서 별표 3호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건설 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자 자격과 배치 기준은 건진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따라서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게 됐습니다. 여기는 그 건설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입니다. 700억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가 이제 배치하게 되어 있고 500억 이상은 시공관리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그 다음에 기술사 등이 되겠습니다. 300억 이상은 기술사나 기사 자격증 등 10년 이상 종사자, 100억 이상은 기사 자격증 등 5년 이상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30억 이상은 기사 자격 이상 3년 이상 실무, 30억 미만은 산업기사 이상 3년 이상 실무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이제 공사 금액이 8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명 이상인 경우는 2명, 안전관리자 2명을 이제 두게 되어 있고, 그 120억 이상인 공사무사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이렇게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품질관리자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입니다. 품질관리는 이제 특급 품질관리 대상과 이제 고급, 중급, 초급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특급은 특급 기술자 1명과 중급 기술자 2명 이상 이렇게 상주하게 되어 있고, 고급 품질 대상 공사는 고급 기술자 1명, 중급 기술자 2명 이상이 되고, 중급 품질관리 대상은 중급 기술자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자,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는 초급 기술자 1명 이상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에 이제 보유한 시험실 장비 리스트는 시험실 배치 기준과 시험 장비 보유 현황을 작성하여서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의 가설물 축조 등 법규에 의거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건축법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사업 개시 신고서로는 건설업 일괄 적용 사업장은 언더급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계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신고서로 건설 현장은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 후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서 작성하여 한 것이므로 주로 이제 공공공사의 경우에 해당되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관리계획서 작성하기와 건축물 철거 및 멸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특정 공사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양식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거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서 양식. 네,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4-3의 이제 인허가 및 신고서 제출 시 유예기간 및 준수사항 관리입니다. 공사 현장의 착공 관련 인허가 및 신고서는 신고기간, 처리기간, 유예기간 및 준수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건설 현장 착공 시에는 법적 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 신고 후에 유예기간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하게 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공 연기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고, 건축, 공사 현장에도 장기간 방치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 관리는 착공 관련 각종 신고서 및 서류를 리스트하여서 작업 일정을 계획하여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서 신고 기간 내에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5편 착공계 변경 제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착공계 준비는 본사의 공무관리 매뉴얼 또는 과거 건설공사 관리 자료를 참조해서 현장 공무관리 담당자가 신속하게 준비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 및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예정된 공사 착공일에 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 착공 신고 준비 서류의 목록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착공 관련 신고서 준비 서류 목록 이렇게 쭉 있는데 착공 신고서, 설계도서, 설계감리계획서 4본, 일반 건설업 등록순 4본 쭉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쭉 25번까지 이렇게 쭉 번호대로 있는데 이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건축 현장의 착공 신고 절차 플로우를 보면 이 그림과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착공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착공 신고서 제본 및 정리하여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착공 신고서 승인서를 수령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비 동원 계획 및 공사 예정 공제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장비 이제 동원 계획서를 이제 수립하고 공사 예정 공제표를 작성하는데 월별 공정표는 퍼트 CPM 공정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정표 아파트의 이제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 이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1장 현장 착공 관리를 1강, 2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건설 현장에 착공할 때에 강의한 내용을 참조해서 현장 관리를 이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3강에서는 이제 공무관리 제2장 설계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